요즘 그 향기 마케팅, 이게 참 인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신의 가게에도 그냥 뭐랄까, 좋은 향 나는 디퓨저 하나쯤 두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또 별 고민 없이 옆 가게 유행 따라 향을 들였다가 단골 손님한테서 여기 음식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같은 좀 예상치 못한 피드백을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그냥 향기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느끼는 음식 맛까지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레스토랑의 향기 마케팅 전략,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글들을 좀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좋은 향기 고르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레스토랑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그 특수성을 고려한 향기 활용법. 특히 TPO 아시죠? 시간, 장소, 상황. 여기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법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왜 잘못 선택된 향기가 손님한테는 불쾌감을 주는 후각적 소음, 그러니까 올팩토리 노이즈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라벤더 아니면 자몽, 샌다루드 이런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좀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는 향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향이라면 뭐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무조건 좋은 효과만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선함이 정말 생명인 그런 수시 전문점에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은은하게 라벤더 향이 풍겨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구수한 된장찌개가 메인인 한식당에서 코를 찌르듯이 상큼한 자몽향이 막 진동한다면요. 아마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어딘가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맛이라고 느끼는 것의 상당 부분, 연구에 따라서는 최대 80%까지도 사실 후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코로 직접 맡는 냄새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입안에서 코 뒤쪽으로 넘어가는 향, 이게 뇌에서 통합되면서 풍미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 고유의 향이랑 공간을 채우는 인공적인 향이 서로 막 충돌하게 되면 우리 뇌는 혼란을 겪게 돼요. 마치 아주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로그음악이 섞여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게 후각적인 혼란, 불쾌감을 유발하는 거죠. 저희 자료에서는 이걸 후각적 소음, 올팩토리 노이즈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으로 좋은 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도 당신의 레스토랑이라는 그 특정 맥락에서는 그저 방해가 되는 소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맛의 80%가 후각이라니. 와, 정말 놀랍네요. 저도 가끔 감기 걸려서 코가 꽉 막혔을 때 음식이 다 똑같이 느껴지고 좀 맛없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후각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랬던 거군요. 좋은 향이라도 소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정말 공감됩니다. 그럼 이 향기라는 거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도구인데 레스토랑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패션 스타일링의 기본 원칙으로 잘 알려진 TPO 개념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향 좋다 이런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TPO라면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 상황, 오케이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옷 입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입을지 고려하는 것처럼 향기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맞는 향을 선택하고 연출할지 고민하는 순간 그 막연했던 감은 좀 사라지고 치밀한 설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좋은 향을 고르는 단계를 넘어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런 전략적인 향기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인 시간, 타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향을 사용하는 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생체 리듬이나 식사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치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대, 브런치나 커피를 즐기는 고객들이 많은 시간이라고 해보죠. 이 시간은 사람들의 감각이 좀 깨어나는 때잖아요. 이때 가장 좋은 향기는 사실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향입니다.
갓 내린 신선한 커피향이나 오븐에서 막 구워져 나오는 고소한 빵 냄새 같은 거예요. 이런 메뉴 본연의 향을 최대한 잘 살리고 극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에 추가적으로 향을 좀 더하고 싶다면 레몬이나 오렌지, 베르가못 같은 상쾌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좋겠죠. 이런 향들은 식욕을 좀 부드럽게 자극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점심시간입니다. 특히 직장인들 비즈니스 런치가 많은 시간대라면 식사 시간이 비교적 짧고 좀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기능적인 목적이 강한 시간대에는 향기의 사용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가져가거나 아예 절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식 고유의 향을 절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신선한 허브향을 아주 미세하게 사용해서 공간에 생기를 더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겠죠. 너무 달콤하거나 개성이 강한 향은 오히려 대화나 식사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향도 없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디너나 와인을 즐기는 저녁 시간. 이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유를 찾고 좀 특별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은 고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좀 더 복합적이고 섬세한 향기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는 샌달로우드나 시더우드처럼 차분하고 안정감을 주는 우디 계열의 향으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홀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스파이스 노트, 계피나 정향 같은 거요. 아니면 부드러운 가죽향이 살짝 가미된 향으로 공간의 깊이와 세련됨을 더해주는 거죠. 이런 좀 단계적인 향기 연출은 고객에게 이제부터는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당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와,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른 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진짜 흥미롭네요. 특히 저녁 시간에 입구랑 홀의 향을 다르게 연출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그 아이디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뭔가 고객의 감성까지 고려한 섬세한 설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준인 장소, 플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고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우 강력한 언어와 같아요. 따라서 공간의 특성과 콘셉트에 맞는 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좀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컨셉과의 불일치예요. 당신의 가게가 어떤 분위기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지 그 컨셉과 전혀 동떨어진 향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좀 왁자지껄이고 정겨운 분위기의 이탈리안 트라토리아라면 마늘과 오레가노 볶아지는 향 혹은 화덕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야 제격이죠. 반대로 아주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비건 레스토랑이라면 풋풋한 풀네움이나 신선한 생강향 아니면 차분한 그린티향 같은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컨셉과 잘 어울리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해산물 전문점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비린내를 잡는 걸 넘어서 아주 섬세하게 조향된 바닷바람 같은 미네랄 노트나 시트러스 향을 사용해서 신선함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칫 너무 인공적이거나 좀 비릿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베이커리라면 당연히 버터, 바닐라, 시나몬 같은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워서 행복감을 줘야 하고요. 고깃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냄새를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강력한 환기 시스템으로 불쾌한 연기나 탄내는 확실히 잡아야겠지만 동시에 잘 구워진 고기에 맛있는 냄새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오히려 식욕을 돋우는 매력적인 요소로 연출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레스토랑의 모든 공간에 똑같은 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간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향기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훨씬 세련되고 고객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아까 저녁 시간대 예시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입구, 로비, 라운지바, 심지어 파우더룸이나 화장실까지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고급스러운 시그니처형을 사용해서 일관된 품격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을 맛보는 핵심 공간, 바로 다이닝홀에서는 향의 사용을 극도로 최소화하거나 아예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셰프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요리 자체의 섬세한 아로마와 풍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그 신라유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향 기억하시나요? 그곳만의 고유한 향, 소위 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시그니처 향은 음식의 맛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에게 이곳은 특별하고 격조 높은 공간이다. 이런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공간별로 향기 전략을 달리하는 것은 고객의 동선에 따른 경험의 깊이를 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로비 향.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네요. 진짜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식당 안에서는 그 향이 전혀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향과는 전혀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공간의 분위기와 격을 높이는 역할. 그게 바로 문향이군요. 공간마다 다른 향을 사용하는 그 분리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전체 공간에 좋은 향 하나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TPO 요소는 바로 상황, 오케이션, 즉 고객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목적과 상황에 맞춰 향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기념일 축하, 비즈니스 미팅, 친구들과의 편안한 식사, 로맨틱한 데이트 등등 저마다 다른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레스토랑을 찾잖아요. 이 다양한 방문 목적과 상황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읽어내고 그에 맞는 향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들의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분위기를 돋우려고 인공적인 장미향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음식의 섬세한 맛과 향을 모두 덮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닐라나 엠버, 머스크 계열처럼 좀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관능적인 느낌을 주는 향을 아주 은은하게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사용하는 편이 훨씬 세련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인공향 대신 테이블마다 작은 생화 한 송이를 놓아두거나 향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컨퍼런스 식사가 자주 열리는 레스토랑이라면 어떨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화와 논의의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겁니다. 당연히 달콤하거나 너무 개성이 강한 향, 혹은 심리적으로 흥분이나 산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향은 피해야겠죠. 오히려 숲속을 걷는 듯한 차분함과 안정감을 주는 피톤치드 향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같은 향을 공기 중에 거의 인지하지 못할 수준으로 아주 희미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객의 상황과 목적에 이 향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걸 끊임없이 자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예요. 시간, 장소, 그리고 고객의 방문 상황까지 고려한 TPO 전략. 정말 향기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다각적인 고민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TPO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분석과 TPO 전략을 바탕으로 완벽한 향을 선택하고 연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레스토랑 공간 자체에 기본적인 청결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남아있다면 모든 노력이 스포로 돌아갑니다. 어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향수도 화장실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나 주방 덕트에 찌든 기름 냄새, 홀 구석 어딘가에 배어있는 퀴퀴한 냄새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향과 나쁜 냄새가 뒤섞여서 더욱 불쾌한 경험을 초래할 뿐이죠. 사실 레스토랑 향기 마케팅의 성공 여부는 90% 이상이 이러한 공간 본연의 불쾌한 냄새를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방향제나 탈취제로 잠시 덮는 수준이 아니고요. 냄새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 정기적인 딥클리닝,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 구축, 식자재 및 폐기물 관리,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도화지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위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향기의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더하기 전에 빼기가 먼저입니다.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레스토랑의 향기라는 것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장식적인 요소를 넘어서 고객의 감정과 기억, 심지어 맛에 대한 인식까지 조용히 조율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지휘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가게가 하니까 요즘 유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을 깊이 고민하고 우리 가게만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어떤 향이 좋은 향인가라는 막연하고 주관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그리고 이 음식을 즐기러 온 이 손님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향은 무엇인가? 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향을 더하기 전에 먼저 불필요하고 불쾌한 모든 냄새를 철저히 빼는 작업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공적인 레스토랑 향기 전략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TPO 전략을 넘어서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봄 시즌에만 선보이는 특별 딸기 디저트 메뉴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상큼한 딸기나 바닐라 향을 은은하게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만 어울리는 향기를 약간 팝업 센팅처럼 활용해보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이 과연 후각적 소음의 위험은 피하면서 고객에게 뭔가 신선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정 음식의 풍미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고 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음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레스토랑만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아마 당신이 당신의 공간에 맞춰서 한번 더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